전기자동차,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직접 타보지도 않고 또 실제로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무 이야기, 또 블로그상의 이야기들, 인터넷상의 이야기들 듣고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작년 5월 달부터 지금까지 88,000km의 코나 EV를 타고 실제 주행하고 실제 충전하고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정말 전기자동차가 어떤 느낌으로 우리 생활을 변화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경험한 부분들을 몇 가지 얘기 드리고 실제 그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전기자동차의 핵심이라고 하는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전기자동차에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EV 전기자동차를 순수 전기자동차만 가지고 전기자동차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모두 다 전기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자동차 하는 EV를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모터하고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모터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모터들하고 유사합니다. 영구자석, 유도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3상이죠. 교류 3상입니다. 근데 배터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쓰는 배터리가 좀 다릅니다. 지금 가장 생활에서 가깝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입니다.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 리튬. 그러면 이 리튬은 플러스 극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극에는 흑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당연히 이 리튬과 흑연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것만을 막아주는, 전자 이동만을 허용하고 나머지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중간에 분리막이 있겠죠. 그래서 이 리튬은 상당히 폭발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이 리튬을 폭발성을 낮추기 위해서 반드시 같이 샌드위치처럼 있어야 될 물질이 바로 코발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는 리튬 코발트 산화 물질 폴리머 이온 배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분리막에서 전자만 이동하고 나머지 물질을 걸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과거 모에서 핸드폰이 폭발하고 이러한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특수한 물질, 바로 폴리머라는 특수한 물질을 이 중간 부분에 넣게 함으로써 이 리튬의 폭발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방지하는, 그리고 이 양극의 리튬을 사용을 해봤던 그 인류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에디슨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100여 년 동안 이 양극의 배터리에 리튬과 니켈과 철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 보다가 전국에서는 가장 양극의 전력을 저장하기에 용이하고 그 다음에 방전에 파워가 있는 리튬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해가고 있는 중이죠. 앞으로 더욱더 리튬이온 배터리가 발전되면서 새로운 물질들도 시도되겠지만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면서 충방전이 자유로운 배터리가 바로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고, 그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의 발전 때문에 바로 현재의 EV가 휘발유, 디젤보다 더 높은 토크를 자랑하는 모빌리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력을 모터가 받아서 구동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전기자동차의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얘기 나오고 있고, 특히 정부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FCEV 같은 경우는 수소연료전지 EV입니다. 그럼 수소연료전지 EV는 어떠한 순수 배터리 EV와 어떤 차이가 있냐? FCEV에도 마찬가지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있습니다만은 순수 배터리로 이동하는 전기자동차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서 가장 유통이 되고 있는 FCEV인 넥소 64개의 셀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고, 한 셀당 3.75V 240V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 배터리 EV, 국내에서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코나 EV, 297개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 3.75V, 그래서 약 64kWh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코나 EV가 가지고 있습니다. 항속거리가 406km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가장 멀리 달릴 수 있는 코나 EV가 65kWh의 용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64kWh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전력인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집안의 냉장고를 한 달 내내 틀 수 있는 그런 용량이고, 여름철에 에어컨을 33평 정도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틀고 모든 가전제품을 다 사용하고 3일 정도를 그 아파트의 전기를 다 사용할 수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와트수가 64kWh입니다. 바로 그게 코나 EV의 단 한 번의 충전으로 가능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406km,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무엇보다 중요한 0km에서 1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제로백. 보통 내연기관 휘발유차, 디젤차 이런 차들이 보통 10초 후를 넘죠. 10초 이내를 가져게 되면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보통 7초대, 심지어 시판되고 있지 않은 실험되고 있는 차들은 불과 3초대까지도 개발되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것은 모터의 성능, 그리고 전기차의 각각의 성능이 아니라 배터리를 이용해서 모터가 구동되는 방식의 전기자동차는 본질적으로 내연기관차보다 바로 이 0km에서 1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제로백, 순간의 토크가 상당히 강한 거죠, 구조적으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대단한 토크를 가지고, 그리고 한 달에 2, 3만 원의 전기료를 사용하면서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전기차가 이제야 나왔을까요? 그동안 100년 동안 왜 이 전기차는 인류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차가 됐을까요? 사실은 1900년도 초반기만 해도 미국에서는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연기관차가 훨씬 더 전기차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면서 전기차는 서서히 시장에서 도태됐습니다. 싼 석유가 발견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구는 지금 현재 미세먼지와 CO2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과 등교를 하기 어려울 지경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물경 우리나라만 기준한다 하더라도 임시정부 수립 이후 100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이 구매하는 자산에 FCEV 같은 경우는 약 43%, 그리고 순수 EV인 코나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의 차량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무료, 그 다음에 각종 세금, 자동차세도 1년에 13만 원만 공통으로 내죠. 이렇게 모든 세제 혜택을 주면서 과감하게 정부가 이 전기자동차, FCEV, 수소연료 전기자동차든 순수전기차든 간에 정부가 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매연이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앞차에서 매연이 나오는 차에 여러분들이 뒤에 따라가면서 외기를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운전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차 밖으로 나가면 그 매연 공기를 우리가 모두가 다 마시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수소연료전기차 10만 대가 주행을 하면 1시간을 주행하면 약 80만 명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연구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약 2천만 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 4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인구가 절반이 되는 거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 2천만 대가 매일 매연을 품어댑니다. 그리고 사실을 얘기하자면 모든 연료를 사용하는 휘발유, 디젤, LPG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100% 연소가 없습니다. 때문에 사실은 연료의 효율성 면에서도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순수 전기자동차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보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5만 대의 전기자동차 시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올해 5만 대, 내년에 5만 대, 내후년에 5만 대라고 하면은 우리는 20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보유하는 나라가 됩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5만 대 정도를 보유하게 됐는데 올해 단 한 해만 5만 대의 자동차가 출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 다시 말해서 20만 대의 전기자동차가 수년 안에 출고가 되고 앞으로 또 수년 안에 이것보다 더 많은 전기자동차가 나오게 돼서 100만 대의 각종 EV가 이 2천만 대 중에 점유하는 시대. 그래서 점점 더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해 나가는 과정. 바로 그 경계의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부 지원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이런 내용은 단지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내가 뭔가 혜택을 받고자 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구를 살리는 일이고 이 나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여러분들이 선각자로 참여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문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자동차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선택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